여러분, 제가 오늘 탈 차는 신형 스포티지입니다. 야, 스포티지도 사전계약 대수가 막 2만 대를 넘어섰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면 스포티지뿐만 아니고 요즘은 현대기아 차들이 무슨 신차 출시했다 하면 몇만 대 넘기는 건 그냥 예산일이 돼버려서 나오는 차마다 별로 실패를 안 하고 있죠. 그냥 내놨다 하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도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요. 뭐 요즘 SUV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인기 좋잖아요. 요즘 제 주변에서 보면 차를 바꿔야지 아니면 차를 처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그냥 시작부터 SUV 중에 고르더라고요. 세단 살까 SUV 살까, 좀 공간이 필요한데 세단보다 SUV가 낫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SUV 중에서만 봐요. 그 정도로 SUV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투싼도 상당히 첫 테이프를 잘 끊었죠. 실제로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출시된 이 신형 스포티지 따지고 놓고 보면 겉모습만 다르고요, 똑같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모터, 변속기, 뼈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디자인만 다른 완전히 똑같은 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투싼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드 행사에 가서 아주 큰 만족감을 얻었었거든요. 오늘 과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가솔린답게 조용하고요. 또 주차장 같은 곳 극조송에서는 아예 시동 걸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조용하고요. 조용한 게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 말고는. 또 조용한 데다가 또 힘도 넉넉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막 출발해서 급가속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주차장 빠져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가뿐하게 움직입니다. 주행 모드는 지금 계기판상에 일단 보여지는 게 에코,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스마트에다가 놓고, 지금 잠깐 앞이 뚫려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면 아주 잠깐 급가속을 해봤는데요, 잘 나가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답게 그 전기 모터의 초반 토크, 이 토크바를 충분히 살려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뭐 그렇다고 스포츠카들처럼 빵 뛰쳐나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SUV 치고는 충분히 쾌적하게 달려나갑니다. 이런 건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이 18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아마 27kg/m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까지 더했거든요. 전기 모터의 토크만 하더라도 그냥 엔진만의 토크랑 거의 비슷해요. 26.9 몇이니까 엔진과 전기 모터가 거의 동일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엔진의 힘이 무르익기 전, 아주 저RPM일 때, 이럴 때 전기 모터는 엔진의 최대 토크를 빵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할 때 그 전문용어로 우리가 토크바이라고 하죠. 그 토크바를 세워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죠.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가는 구간에서 모터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러다가 엔진이 들어올 때, 엔진 들어왔잖아요. 이럴 때 이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순간순간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겠죠. 하이브리드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이질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전기 모터로만 갈 때, 혹은 전기 모터와 엔진 둘 다 힘을 합쳐서 달릴 때, 전기 모터가 방전을 하면서 힘을 쓸 때, 충전을 할 때,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살살 달리시면 이질감이 전혀라고 하기엔 살짝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잠깐 달려본 상황 하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요. 다만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지금부터 급가속 가잖아요. 마카 떼요. 자, 방금 이런 상황 쭉 급가속을 하다 가속 페달을 딱 떼면 다른 내연기관 차였다면 바로 엔진 힘이 죽는 걸 느끼죠.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그랬고 지금 얘도 그랬고 가속 페달을 딱 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잠깐 이어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급가속 이어지는 느낌, 이건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그나마 좀 많이 희석이 되는데 저속에서 급가속할 때, 급가속 하자마자 뗐을 때, 이럴 때가 특히 심합니다. 이질감이 좀 나요. 평상시에 거의 이질감 없이 잘 가다가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환경에서 이질감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 오른쪽으로 구형 스포티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안녕. 비상상황 발생. 그 앞유리에 붙여놓은 고프로가 온도계를 표시하며 네, 지금 저희 카메라가 꺼져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굽이진 산길을 슬금슬금 천천히 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쾌적한데? 일단 이렇게 쾌적함을 주는 첫 번째 요인, 조용합니다. 가솔린 엔진이라서 조용하고 하이브리드라서 더 조용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감성 면에서는 뭐 별 기대를 못 하겠다 라면서 항상 투덜댔었는데, 얘도 역시나 매뉴얼로 변속을 해서 RPM을 높이면 한 3,000, 4,000 이렇게 갔을 때, 고회전을 쓸 때 감성이 역시나 거칠어요. 뭐 이걸 똑같은 엔진 썼는데 똑같겠죠. 다만 그걸 차에 따라서 방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좀 많이 감출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텐데, 투싼이나 얘나 지금 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급은 다들 그렇게 고급차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엔진이 그런 엔진이니까.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거칠어요. 지금도 소리 봐요. 근데 저처럼 일부러 엔진 RPM을 이렇게 높이 뛰어서 쓰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음을 잘했다, 그래서 살살 달리실 때 참 부드럽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막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모르겠는데 자, 앞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더 있죠? 넘어볼게요. 자, 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 모르겠다고 했냐면,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보도자료에 써있길 E-라이드, E-핸들링, 알파벳 E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짧은 글귀로 자랑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써있거든요. 이게 이 모터를 사용해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앞이 꿀렁 들렸다가 꿀렁 꼬꾸라지잖아요. 이 들렸다가 꼬꾸라지는 양을 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게 설명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모터가 어디에 들어있는 모터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승을 앞두고 공부를 좀 하다가 이동희 칼럼니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동희 칼럼니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거죠. 운전이 조금 능숙한 분들은 우리 과속방지턱 넘을 때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과속방지턱이 막 와. 그러면 속도를 줄이죠. 그러다가 과속방지턱이 앞바퀴를 탁 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놓습니다. 그럼 앞으로 쏠려있던 무게가 싹 빠지면서 좀 더 사뿐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었어요. 꾹 서스펜션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착지할 때, 그러면 이게 펴지면서 앞으로 무게가 확 쏠리죠. 그때 운전이 좀 능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앞으로 딱 떨어질 때 고개를 들게 만들면 꿀렁꿀렁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있거든요. 이 차의 앞뒤 무게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의 아주 미세한 조작을 통해서 마치 무게가 변하는 것처럼 꿀렁거림을 줄이게 해주는 거죠. 우리 다들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엔진에 전기 모터가 달려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우리가 페달 조작하는 걸 전기 모터가 해주는 거죠. 스스로 회생제동을 시키면 마치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것처럼 작동을 할 테고,
전기 모터가 힘을 쓰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은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이런 걸 기아차 측에서는 E-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과연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일까? 전기 모터가 충전을 하건 방전을 하건, 그러니까 힘을 쓰건 힘을 걷어들이건 운전자의 조작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칫 세게 작동을 하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작동을 살살 하면 효과도 없겠죠. 그 중간선에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걸 과연 내가 내일 시승 때 느낄 수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면서 과속 방지 턱을 여러 차례 넘었습니다만, 지금 속도 한 20, 30에서 딱 넘었을 때 뭔가 역시 이 라이드 효과 때문에 과속 방지 턱을 부드럽게 넘는구나 라고 내가 딱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우로 운전대를 돌릴 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좌우 모터 역할을 통해 핸들링을 좀 더 민첩하게 해준다 라고 설명이 써있던데, 이건 역시도 오늘 짧은 시승을 통해서는 역시 이 핸들링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게 아니고 거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질감이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핸들링, 이 라이드, 이 두 가지 기능을 넣었다고 해서 뭔가 장비가 추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하이브리드에 어차피 들어갈 전기 모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로직 있죠, 알고리즘, 그 로직을 좀 더 치밀하게 집어넣어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이나마 핸들링과 승차감에서 덕을 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차장에 들어왔고요. 일부러 지금 그 벽돌이 깔려있는 되게 오돌토돌한 주차장을 덜덜덜덜덜 달리고 있죠. 여기를 달리면서 느껴지는 승차감, 상당히 푹신푹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푹신푹신하냐면 투싼 하이브리드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투싼도 승차감 정말 편안한 쪽으로 세팅해 놨었거든요. 얘도 비슷하네요. 야,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면 그냥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의 스포티지는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휠이 18인치란 말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는 정도의 휠 사이즈는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을 보면 밖에서 봤을 때 그 멋을 위해서 성능보다 좀 너무 큰 휠을 달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하이브리드는 연비도 중요한 차고요. 또 스포티지라는 모델 자체가 스포티함, 이름은 스포티네. 스포티함보다는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라서 18인치 휠이 지금 이 상태에서 달려보면 아주 적합한 세팅으로 보입니다. 하이 트림에 들어간 17인치는 사실 너무 좀 없어 보일 것 같고요. 19인치보다는 지금 이 상태 18인치 휠을 통해서 연출한 이런 승차감, 좋아요. 근데 이름은 스포티지인데 스포티함보다는 이름을 스포티지 말고 컴포티지로 바꾸는 게 낫겠다. 자, 저는 아까 시승차를 받고 처음 의자에 앉자마자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요. 케이프 할 때도 그랬었는데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더 낮출 수 있게 만들어주지 라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다른 건 별로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속 30, 40이거든요 운전대를 한 이 정도 꺾을 정도로 살짝 깊은 코너를 돌았죠. 속도가 절대 빠른 게 아닌데 벌써 스키드음이 나네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 끈적끈적한 접지력보다는 연비 위주의 타이어를 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타이어를 한번 나중에 바꾸실 때는 조금만 더 고성능으로 다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스포티지 모델들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이 하이브리드가 가장 출력이랑 토크가 높거든요. 시스템 출력도 한 230마력 정도 되고 시스템 토크도 그렇고요. 가장 세요. 아무리 연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성능을 조금 즐기고 싶으시다면 타이어를 조금만 더 상급으로 끼셔도 좋을 듯 하다. 뭐 너무 고성능까지는 절대 필요 없고요. 조금만.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딴 걸 너무 잘해서 타이어의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부각되네요. 방금 제가 조작한 그 공조장치 부분이 있잖아요. 요건 회의 A 때도 시승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보기에는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막상 조작하기에는 이 버튼들도 되게 조그만하고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터치를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생긴 것 자체가 좀 너무 그 터치하는 부분들이 오밀조밀해요. 너무. 그래서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편한지 모르겠다. 보기에는 예쁘다.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먼저 한번 봅시다. 멋있어요. 좋죠. 좋은데 이건 지금 저희 시승차처럼 최상위 트림에 거의 옵션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좋은 거고, 아니면 옵션을 좀 뺐을 때는 차가 너무 없어 보인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차값으로 지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장비들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스포티지가 아주 싼 차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주 싼 차가 아닌 게 아니고 비싼 차예요. 물론 그 트렌디 트림 있잖아요. 최하위 트림, 하이브리드에는 없는 가솔린 디젤에만 있는 그 엔트리 트림의 경우에는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거의 낚시용 가격이고, 실제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구입하시는 분들은 3천 중반쯤은 아마 기본적으로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절대 싼 차가 아닌데도 하이 트림으로 가시면 이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좀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럴만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앞쪽 깜빡이, 보통 차 가격에 따라서 앞쪽 방향지 시등을 LED로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싸지면 뒤까지 LED 방향지 시등을 달아주고 이렇게 이제 급이 나뉘어지는데, 요즘 LED가 뭐 대단한 겁니까? 스포티지처럼 3천 중반 정도는 주고 살 법한 차를 하위 트림이라고 해서 앞쪽 깜빡이까지도 벌브 타입을 쓴 건 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차별하는 건 맞는데 차별을 좀 정도껏 해야죠. 너무 많이 차별을 둬서.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 그냥 기아차 같아요. 멋있어요. 이 스포티지는 밖에서 봤을 때 주간주행 등도 그렇고 리어 램프도 그렇고 심지어 실내 디자인까지도 요거 쭉 오다가 둘러싸 나뉘어지는 요걸 키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지금 요런 방향지 시등 다 이렇게 생겼죠. 주간주행 등 리어 램프 다 이렇게 생겼죠. 디자인,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일부 부품들의 경우에 살짝 좀 깨져. 예를 들면 운전대 이 좌우 멀티펑션 스위치 같은 경우에 너무 그냥 생짜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이런 창문 스위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살짝 맞아, 스포티지 고급차는 아니었지? 라고 드네이게 되죠. 그냥 딱 타면 되게 좋아 보여요. LCD 와이드로 쫙 달려있고 이런데 바늘담도 들어가 있고 하이글로시에 좋아요. 여기 수납 공간도 처음에 이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컵홀더 날개를 접었다 펼다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걸 다 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통짜 하나로 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물론 옵션이 들어가서이긴 하지만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있고 되게 고급차 같아요. 좋아. 좋아. 근데 아쉬운 점도 몇 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아까 시트 포지션이 높았던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도어 핸들 있잖아요. 안쪽 도어 핸들, 이런 그 키포인트에 맞춰서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소재도 고급스럽고요. 근데 그 안쪽에 하이글로시로 뭔가를 조그맣게 끼워뒀죠.
요 부품을 그냥 이렇게 멋을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 여기 메모리 버튼 1, 2를 달아놓는다던가 아니면 도어 잠김 버튼 있잖아요. 열림 잠김 요걸 여기다가 이식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신미성 플러스 기능성까지 살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아쉬움, 이건 디자인적인 건 아니고 약간 기분과 관련된 건데, 문을 열었을 때 옛날부터 그랬지만 현대기아차가요, 이 바깥쪽 도어 핸들을 딸깍하고 문을 열잖아요. 딸깍이 아니에요. 뭔가 기계장치를 진짜 닫혀있던 문을 딸깍하고 여는 그런 기분 좋은 감촉이 아니고, 도어 핸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포스트잇 되는 것 같다니까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오히려 옛날 포니가 더 좋았어요. 이런 도어 핸들의 작동 감각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불쾌해요. 그리고 실외 디자인, 아니 저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앞유리랑 동승석 옆유리에 붙여놓은 고프로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포티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는 의외로 괜찮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불호까지는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호도 아닌 그냥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티지 디자인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요즘은 차들이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 많이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그리고 특정 모델의 개성을 표출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딱 보고 스포티지네, 뭐 기아네, 뭐네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존재감을 뿜뿜 어필하죠. 이 차만의 디자인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신형 스포티지 좋은 점수를 줄만해요. 튀잖아요. 다른 차에서 못 본 것 같고, 특히 다른 기아랑은 닮았지만 다른 브랜드랑은 거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높이 삽니다만 그렇게 멋있는 줄은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멋있는 줄 모르겠는 것보다 되게 멋없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건 많이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처럼 호불호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괜찮은 거고, 뭐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보여집니다. 또 K7에 비해서 K8이 실제로 덩치가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이 스포티지도요, 실제로도 기존 스포티지보다 커졌지만 이게 디자인상으로도 보시면 커져 보이게끔 하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주간주행 등을 비롯한 여러 램프류들이 옆면으로 쭉쭉 뻗어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길게 썼죠.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C필러거든요. 기존 스포티지는 뒷유리랑 뒷문 사이에 정말 C필러가 두껍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가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추구했다면, 신형 스포티지는 옆에서 보시면 유리가 여기서부터 거의 뒷문까지 쭉 유리로만 처리를 해버려서 훨씬 더 차가 길어 보이죠. 시선이 아무래도 끊김없이 이어지고, 또 아래쪽 덩어리랑 윗덩어리가 나뉘어져 보이니까 차가 커 보이고 길어 보이는 거죠. 어제 재원표를 보니까 투싼이랑도 크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길이만 이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한 3cm 정도 더 길어요. 얼굴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스포티지는 뭐 망둥어다, 뭐 맹꽁이다, 이런 비아냥거림을 좀 들었었죠. 그게 그렇게 보일 법했던 게, 기존 스포티지는 헤드램프 위쪽에 땅, 가운데 라디에이터, 범퍼 좌우에 흡기구 땅땅, 그러니까 요소들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눈도 약간 앞이긴 하지만 위까지 이렇게 싹 넘어가면서 망둥어라는 별명을 좀 얻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는 얼굴을요 하나로 합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흡기구 뭐 이런저런 장식들을 다 하나로 합쳤어요. 신형 모델이 되면서 떨어져 있던 요소들을 그래픽적으로 싹 합치는 건 다른 차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형 스포티지처럼 이렇게나 크게 싹 아우르는 건 많지 않거든요. 디자이너가 이 스포티지 얼굴을 그릴 때
자, 여기 헤드램프고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이런 요소들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게 큰 입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안으로 주간주행등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것과 주간주행등 사이에 나뉘어져 떨어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헤드램프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또 가운데 나뉘는 부분은 라디에이터 그릴로 사용을 하고요. 자,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원래 미디어 시승이라는 게 정신없거든요. 진짜. 자, 출발. 자, 몇 시까지 오시고요. 자, 내리시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쉬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긴 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대규모 행사를 열거나 상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거나 다 같이 모여서 뭐 그런 걸 일절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면면을 자세히 알아봤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짧게나마 알아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건 투싼 하이브리드만큼 편했습니다. 아주 편했어요. 승차감 너무 편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여행 다니시려고 하는 분들 꽤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저희가 너무 잠깐 달렸다. 41.3km 밖에 못 달렸거든요. 근데 잠깐 달리는 중에 이 계기판상에 찍힌 연비가 리터당 13.1km입니다.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복합 공인연비, 지금 이 차랑 똑같은 조건,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 18인치 휠을 신고 있는 이 조건의 복합 공인연비가 16.3km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시내 주행만 했고요. 또 아까 오르막길을 좀 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평지 시내길만 다니시고 또 고속도로 정속주행까지 합쳐진다면 복합 공인연비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듯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특정 상황 빼고는 꽤 만족스럽게 잘 지원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단점을 없앴고요. 또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잘 살렸죠. 초반 가속 좋죠. 또 연비 괜찮죠. 저속주행할 때 조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점은 지우고 장점은 취했다. 또 거기다 승차감까지 아주 편하더라. 저는 뭐 오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보니까 투싼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 둘은 그냥 디자인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 차이 없어요. 같은 차이입니다. 디자인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되고요. 다만 일반 내연기관 스포티지에 비해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한 530, 550 정도 비싸거든요.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승차감도 제 짐작입니다만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말랑말랑할 거예요. 편안한 주행을 원하시고 연비 좋고 이런 걸 찾으신다면 하이브리드 그 정도 돈을 더 내더라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